자,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산업안전 기본 넘어가는데 사회생활 좀 하셨던 분들은 산업안전 거의 대부분 많이 하세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도 많이 받고 잘 지키지 않아서 그렇지 교육도 많이 받고, 그리고 안전보건공단 사이트 들어가면 산업안전 관련된 거 포함해서 아주 쉽게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시간 나시면 안전보건공단 사이트에서 한번 그 내용도 좀 보시고요. 우선 이제 조직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산업안전만 봤을 때. 그래서 과거에는 안전공단, 보건공단 구분되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합병했잖아요. 안전보건공단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을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안전보건을 위한 회사의 별도 조직이에요. 별도 조직. 그래서 목적은 뭐겠어요? 전기안전기술사 목적은 무조건 인적, 물적 재산 보호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보면 무조건 사람이 먼저 나와 있는 거지. 사람, 근로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어떤 그런 그 입장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회사가 안전보건을 이렇게 끌고 가겠다라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뒤에 나오지만 사측과 노측으로 구분을 해서 조직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자, 뭐든지 마찬가지지만 위원회는 목적이 있어요. 위원회 만든 목적은 뭐겠어요? 처음에 제가 말씀했지만 무조건 하고 사람 먼저 나와요. 사람. 그러니까 아까도 전기안전기술사 목적이 물적, 인적 재산 보호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 나와 있는 거죠. 인적, 물적 재산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의 그 산업재해부터 예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업주 측,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좀 견제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쪽, 그런 것도 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할은 이제 모든 건 다 사업주가 하는 거예요. 사업주가 하는데 사업주가 일을 다 할 수 없다 보니까 각 부문별로 권한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주는 기본적으로 그 사업장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보건위원회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 산업재해가 발생됐을 때 원인 및 재발 방지 대책도 수립을 해야 되고요. 왜 이 방지 대책 왜 하겠어요? 똑같은 재해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럼 그 재해를 방지하는 목적은 우리가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뭐 위험성 평가에 그 영향성 평가에서 이제 규제가 많은데 어떤 유해한 기계나 기구가 들어왔을 때 사전에 이제 안전보건 측면에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도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설치 대상은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교재 보고 참고하세요. 교재 보시면 설치 대상은 뭐 이런 게 있다. 그 보건위원회 구성은 저희가 이제 정치도 보면 여당이 있으면 반드시 야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보건의 구성은 근로자 측과 사측으로 구성을 해요. 그래서 근로자 측은 당연히 이제 근로자 대표들 있죠. 뭐 노조 대표나, 그리고 이제 그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을 한 명 추천하고, 그리고 9명 정도에 대한 인력을 구성을 해요. 이제 사용자 측, 사측, 회사 측에서는 당연히 대표자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측에서는 이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필요하면 이제 뭐 보건의 의사, 거기다가 이제 그 각 부서를 대표하는 9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는 일부러 이제 하청 줄 경우는 뭐 위원 안전관리자나 그 명예감독관,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도 대신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회의를 해야겠죠. 이 사람들이 모이면 회의를 하는데, 자, 정기적인 회의, 딱딱 한 달에 한 번, 주에 한 번, 뭐 분기에 한 번이든 정기회의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 필요시에 이제 임시회의, 긴급회의, 뭐 특별회의 이런 것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출석하지 못할 경우라면 대리인도 지정을 좀 해야 되고요.
뭐 나머지 뭐 회의록 작성은 뭐 이런 기본적인 건 있어요. 자, 이거에서 제가 왜 조직생활 하셨던 분을 쉽다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지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딱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도저히 생각이 안 나. 난 이름 먹고 도대체 보건위원회가 어떻게 생각이 안 나. 그러면 회사의 조직도로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대표 있죠, 대표. 자, 공장이면 공장장 있죠. 여기에 갖고 이제 부서장 있으면 또 옆에 밑에 또 관리자장이 있잖아요. 그 밑에 이제 근로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건위원회 도저히 생각 안 난다. 그러면 회사 조직도 생각하시면 대충 조직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결국 이 계급 사회로 이루어진 이 조직도 틀을 갖고 결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한 거예요. 단지 여기에 산업안전이다 보니까 아 그래 여기 보면 뭐 안전관리자도 필요하고 보건관리자 필요하고 보건의도 필요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규모 있는 사업장은 다 있잖아요. 안전관리자 있죠, 보건관리자 있죠, 뭐 보건의사도 있죠, 뭐 간호사도 별도로 나와 있지. 해서 도저히 이런 거 생각 안 날 때는 일반적인 회사의 조직도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 회의 같은 거 한다? 직장생활하면 회의 많이 하잖아요. 그래요. 매주 월요일 날은 뭐 부서회의가 있고 뭐 잘못됐어. 그래서 뭐 긴급 회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자 정기회, 임시회의로 구성됐다 하지만 내가 답안 작성할 때 정기회, 임시회의, 특별회의, 뭐 긴급회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반드시 여기져 있는 게 절대적인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의 조직도를 보시면 쉽게 이제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인 용어예요. 용어는 이제 우리가 모든 법률을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뭐겠어요? 용어에서에 먼저 나옵니다. 전기 쪽 봤을 때는 전기사업법, 전기설비 기술기준, 뭐 내성규정 이런 거 보시면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용어 해설이에요. 내가 뒤에서 떠들고자 하는 그 용어들의 정의가 뭔지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떠드는 얘기하는 용어는 뭐 산업재해에 대한 근로자, 우리가 일하는 사람 근로자, 뭐 사업주, 그러니까 근로자를 사용해서 사업을 하는 분들, 뭐 근로자 대표, 작업환경 측정이 뭔지, 뭐 안전보건 진단 이런 것들이 뭔지, 뭐 중대재해가 어떤 건지, 뭐 중대재해가 어떤 거냐는 문제는 잘 안 나와요. 단지 전기 쪽에 중대재해가 발생됐을 때 전기안전기술사가 어떤 식으로 업무를 할 겁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겁니까? 이거는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안전보건 표지가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용어인데 용어는 이제 참고로 쭉 보세요. 용어를 물어보는 그 시험은 잘 안 나오지만 전기 쪽 넘어가면 자 용어나 전격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용어에 대한 거를 물어보는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전에서는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용어를 쓰기 때문에 이 용어에 대한 정의가 어떤 거다라는 거는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전관리자라는 게 있지만 전기사업법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관리자는 사실 여기 참고로만 하시고요. 상대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직무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거는 시험 문제도 나오고 그리고 면접할 때도 면접관이 물어봅니다.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부분. 우선 이제 그 전에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주로 공장장이나 대표이사가 이 직책을 맡고 있는데 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끔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보조 역할을 해주는 게 안전관리자가 있고 보건관리자, 그리고 보건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안전관리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물건을 살 때 반드시 안전 인증을 받은 물건인지 또 승인을 받은 건지 그리고 위험성 평가할 때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조언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업장 같은 거에 순회 점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교육도 시켜야 되고 혹시 교육 계속 받으세요? 안전관리자한테 교육을 일반적인 사업장은 한 달에 2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과연 우리가
한 달에 2시간씩 안전교육을 받고 있는지는 좀 의문스럽지만 반드시 교육이 집체 교육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홍보물로 통한 교육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자는 그만큼 이제 되게 역할이 중요합니다. 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산업재해가 발생됐을 때 뭐 조사, 분석,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보좌나 이런 좋은 지도,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방향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게끔 옆에서 계속 서포트를 해주는 거죠. 관리감독자는 생산부서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산부서장 혹은 우리가 이제 쉽게 보시려면 조장, 반장 이렇게 하시는 분들.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에요. 보건관리자는 뭐 안전관리자도 보건관리자 겸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걸 봤을 때는 간호사들이 이제 보건관리자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는 이제 의사죠, 의사. 이제 일정 규모 사업장 되는 데는 상주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출장으로 비상근으로 근무를 하시겠죠. 업무 중에는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을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거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뭐 회사 경영도 해야지, 모두 해야 되는데 규정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이것 다 이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들이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거죠. 마지막 결제는 본인이 하지만 그래도 이 작성에 관련된 건 이제 서포트를 받는 거죠. 담당자로부터. 그래서 이제 이런 조직이나 그 직무관계, 뭐 교육관계, 작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되는 것도 하나의 역할입니다. 또 문제가 발생되거나 위해 작업이다. 그러면 작업 중지에 대한 부분. 요즘 사망사고 나면 바로 이제 그 작업장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 떨어지잖아요. 요즘은 이제 안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조금씩 중요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나왔어요. 이제 안전관리자가 아니라 전기라는 거죠. 전기. 그래서 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은 잘 아시겠지만 수전 용량 1000kg를 기준했을 때 1000kg 미만인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할 수도 있지만 안전관리 대행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업체에 위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000kg가 넘는 이상 되는 사업장은 무조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용역회사를 통해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기사업법에 나와 있어요. 전기안전관리자는 성실하게 의무를 충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 직무하지 말고 본인 업무를 충실하라는 게 전기사업법에 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작년 1월 27일 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직무가 고시가 돼 있어요. 지금 이제 2년이 다 돼가는데 사실 이 직무 고시 때문에 상당 부분 이제 전기안전 쪽에 계신 분, 그러니까 그 사업장에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던 분들은 되게 일이 힘드세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전공사에서 요청검사라는 게 있어요. 정기검사 말고 요청검사. 그러니까 수용과의 그 요청에 따라서 전체 설비에 대한 거를 검사해달라. 요청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 요청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라는 거예요. 자체가든 누구한테 위탁을 주든 어쨌든 그 사고가 자꾸 나니까 확실하게 좀 해라 해서 이제 그 작년도 1월 27일 날 직무고시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 그냥 참고로 보시고 요거는 용량별로 그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세부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이제 교재 제가 이제 별도로 요거는 교재를 해서 드릴 겁니다. 그 직무고시에 대한 혹시 직무고시 내용 보신 분 계세요? 직무고시 지금 안전관리 하시죠? 예. 보셨죠? 이거는 제가 이제 다 그 배포를 해드릴게요. 물론 이제 2년 전 얘기긴 하지만 아직 개정이 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면접 볼 때 뭐
상습적으로 이제 여쭤봤어요. 면접관들이. 이거에 대해서 뭐 아냐? 이거에 대해서 내용이 뭡니까? 전기 쪽은 산업통상자원부 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격증 많이 이제 그 기사 자격증 같은 거 많이 보셨을 때 아시겠지만 전기안전기술사는 산업안전으로 분인이 돼 있어서 시행은 그 인력공단에서 시험에 대한 시행을 하지만 자격증을 배포하는 곳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를 해줘요. 그 나머지 전기 쪽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고 그리고 건설 쪽은 국토교통부에서 해요. 그러니까 자격증 딱 보면 그 발행처가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전기안전관리자는 사실 전기 쪽이다 보니까 그 산업통상자원부 쪽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가 나와요. 이게 이제 그 지난 1월 달에 이제 제정이 돼 있던 내용인데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관리사하고 관리원으로 구분해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전기안전관리사는 이게 기사의 기사, 진짜 선임이 된 사람이고 안전관리원은 보조원이에요. 보조원. 아까 여기 보시면 이죠. 그 보조원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뭐 기사 한 명에 보조원 몇 명 이렇게.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전기안전관리사하고 전기안전관리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걸 통틀어서 그냥 전기안전관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무에 대한 내용은 자 일단 용어 뭐 이런 용어가 있고 자 이게 이제 되게 복잡해지는 거죠.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 벌써 시행하고 있고 이제 자체로 하신 데도 있고 또 위탁을 또 해서 하신 데도 있고 또 안전공사에 또 의뢰하신 데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월차, 뭐 분기, 반기, 연차에서 이제 어떤 거를 갖다가 점검을 하고 해라. 그리고 여기에 반드시 안전관리 규정을 작성을 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기안전 쪽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 대한 걸 한다라는 거는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건 전기안전 관리하시는 분이 가장 부담스러운 게 이거예요. 사실은 뭐냐면 여기 일부가 좀 삭제가 됐는데 가장 부담스러워하시는 게 그 계전기하고 차단기 연동 시험 이게 가장 부담스러워하세요. 차단기를 이제 테스트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 있잖아요. 뭐 열화상 측정이나 뭐 전원 품질 측정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이거는 장비만 있으면 뭐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는 과거에는 자체 규정으로 했지만 지금은 법으로 정했다는 거죠. 이제 딱 뭐 한 달 됐을 때 뭐 하고 분기일 때 뭐 하고 반기 때 뭐 하고 1년에 한 번 뭐 해라 이렇게.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온 거에 따라서 판정도 하고 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어차피 사업주가 보완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또 조언을 해야 되니까 네가 다 책임져라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해보니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개선해야 된다. 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기록도 4년간 그 보존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그런 거 돼 있어요. 법정 검사, 정기 검사할 때 점검에 대한 기록을 확인한다라고 돼 있었지만 실제로 이건 뭐 안전공사별로 조금 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전관리자 직무고시에 대한 부분은 제가 혹시 카페에 제가 올려드릴게요. 제가 다시 알려드릴 텐데 소방전기 다무화라는 카페가 있어요. 제가 그 밴드를 통해서 제가 자료 공유는 다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적합한 설비가 있으면 어떻게 조치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장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장비를 이 정도 장비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요. 해서 계측기도 이제 검교 정도 1년에 한 번씩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직무와 필요한 장비 이런 것들이 이제 법으로 이미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관리자는 감리 업무를 할 수가 있어요. 자체 공사가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체에서 이제 감리사를 통하지 않고도 감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교육도 있어요. 교육도 지금 직무고시에 나와 있는 건 1년에 2번 이상 해라가 돼 있어요. 근데 1년에 2번인데 이거 한 번 할 때 뭐 얼마를 하는 건지는 명시가 안 돼 있지만 그 상주 인력, 그러니까 상주 인력이라는 건 그 사업장 내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1년에 2번 전기 안전 교육을 하는 것도 이제 안전관리사 직무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저희가 블랙아웃에 대한 부분이 좀 없잖아요, 사실은요. 이제 지금 예비율이 한 20몇 % 되는 것 같아요. 피크치에도.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뭐 비상발전 갖고 뭐 긴급 대응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최근 요런 건 좀 이제 문제 자체가 이제 고전적인 상태로 가는 거죠. 또 하나 뭐냐면 전기 재해가 발생됐어. 어떻게 응급 조치할 건지. 이거는 이제 전기안전 기술사도 되게 관계가 깊은 게, 자, 전기 사고가 터졌어. 어떻게 이를 처리할 겁니까? 어떤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이제 전기안전 기술사에 대한 부분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고도 보면 이제 정전 사고 있고요, 뭐 감전 사고, 그리고 뭐 설비 사고도 있어요. 특히 이제 중대 사고 보고 같은 경우에는 설비 사고 보면, 자,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1시간 이상 정전됐을 때는 자, 설비 사고로 보고 즉시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전기사업법을 개정하면서 설비 사고에 대한 걸 좀 더 확대해 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발전 설비, 송전 설비, 수전 설비 등등 해서 설비 사고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그 구체화 시켜서 돼 있는 건데, 이것도 이제 제가 교재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그 카페 자료방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뭐 어렵지 않으시죠? 네? 어려우세요? 제가 저기 한 3개월 동안 다른 쪽에서 이제 강의 좀 했거든요. 여기 이제 여기 저희 학원은 토요일 날 하는 거고, 그쪽에 이제 일요일 날 같이 하는데, 거기는 시간은 여기 진행하는 거에 40% 갖고 해야 돼요. 40%.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보지 못하는 거죠. 이제 계속 빨리 넘어가는 거지. 근데 거기 공부 좀 하셨던 분들이라서. 근데 지금 어차피 공부를 처음 하시잖아요. 하고 답안도 이제 처음 작성을 하실 텐데 어떠세요? 지금 이 정도예요, 속도가.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이제 답안지도 채점자를 위하듯이 저는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괜찮으시겠어요? 이 정도? 네. 그래서 그 카페 그 자료 올라가면 보세요. 그 자료도 각색은 안 해요, 저는. 그냥 어디서 이제 다운받으면 다운받은 상태에서 그냥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같이 엮어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별로 출제 경향이 없는 부분은 별로 그냥 자세히 안 해요. 그냥 어차피 뭐 시험 나오지도 않을 건데 뭐 우리가 거기 시간 낭비할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고, 그리고 교재가 정식 출판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오타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오타 나면 말씀드릴 텐데, 혹시라도 좀 내용 보시고 저기 하시면 알려주시면 다음번 개정판 할 때는 좀 완전한 거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